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신림동에서도 그 어떤 여성을 졸졸 따라가서 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던 그 끔찍한 오싹한 사건. 그런데요,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신림동에 이어서 이번엔 서울 강동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공포의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어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8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우산을 쓴 여성 뒤에 한 남성이 바짝 붙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일행 같아 보이진 않는데 여성이 뒤를 돌아보면서 경계를 하는데 이 남성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아니 먼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네요. 라고 뭔가, 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서야 이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오, 네. 오싹하네요, 지금. 지금 저런 상황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들어가는, 저 자체가 집은 아니고 건물의 그 비밀번호 누르는 거긴가 봐, 현관. 거기서 여성분이 뭔가 이상하니까 지금 뭔가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먼저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했더니 그제서야 남성이 저렇게 자리를 떠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저 자체만 봐도 지금 오싹합니다, 지금. 너무 무섭죠.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건 설명을 드리면 네네. 18일에 한 강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 앞이었어요. 네. 최근에는 이 빌라에는 1층에 공용 현관에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또 그래서 들어가려고 공용 현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성이 뒤따라온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성이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소위 도주를 합니다. 어. 그리고 그날 불과 9시간 뒤에요. 그날 새벽입니다. 네. 그날 새벽에 또 이 남성이 이번에는 다른 여성, 같은 남성이에요. 근데 네. 다른 여성을 뒤따라서 한 건물 안까지 들어갔어요. 이번 건물 안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아하.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 함께 장면인가 봐요. 탔는데 어우, 네. 네, 맞습니다.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은 층을 눌렀는데 층을 이번에는 안 누르는 거예요. 다른 층의 확률이 훨씬 높은데 층을 안 누르니까 여성이 왜 층을 누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아무 층이나 그 여성 밑에 층을 눌러요. 네. 그리고 누르죠, 지금. 네. 누르죠. 그리고 나서 남성이 저 밑에 층에서 내리는데 여성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따라서 내리면서 당신 뭐야? 이렇게 뒤따라 내리면 당신 뭐야? 그러네요.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성이 여성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야, 지금 그러네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지금 막 보니까 지금 저렇게 보세요. 항의를 하니까 지금 보세요. 도망치러 하니까 이 여성, 아이고 진짜 너무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렇게 제지하는 순간에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정말로 가슴 철렁한 순간인데 김동철 원장님, 만약에 김기혁 아나운서와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없이 저 영상만 보면은 첫 영상 보면 그냥 뭐 아는 사람 연인끼리 그냥 남성분이 약간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얘기하신 대로 영상을 보면 뭐 정말 아는 사람인 것 네. 같고 동네 주민인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소소하게 들어가다 보면 뭐 말해서 사실 의아한 행동들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고 지금은 뭐 건물 안에까지 따라 들어가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급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는 어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공포심을 많이 느끼죠. 네. 사실 처음부터 여성이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네.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배척을 한다면 네. 또 과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어느 상황까지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했던 습관적인 미행 네. 그리고 또 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행동들이기 때문에 정말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더 오싹한 게 저게 무슨 날짜 시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이게 두 건이 연달아 일어난 거예요, 지금. 네, 시간차가 9시간밖에 안 되고요. 첫 번째 사건 현장과 두 번째 사건 현장이 채 100m가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실제로요, 저 첫 번째 사건 때 여성분이 저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적극적으로 왜 그러세요? 비밀번호 먼저 누르고 들어가세요라는 적극적인 방어를 합니다. 네. 이랬을 때는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염려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위험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위험이라는 부분에
맞서서 자기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거의 두지 않고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논란 두 분의 여성은 분명히 남성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신림동 사건이 아마 뇌리를 스쳐갔을 거예요. 분명히 신고를 했을 텐데 김기혁 아나운서 혹시 저 남성 잡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두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 주었고. 잘했어요. 예.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CCTV를 분석해서 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그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게 참 힘들었다고 아, 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동일 인물임을 확인을 하고 네. 주변 탐문을 수사를 이제 시작해서 네. 한 40시간 동안 이제 잠복을 한 끝에 아. 이 남성 본인이 살고 있는 자택에서 검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엊그제입니다. 20일 날 이 검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네요. 어제 그렇죠. 20일이면 어제 검거를 했는데 경찰 조사에 이제 잡혔으니까 순순히 혹시 털어놨을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참 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얘기하기로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여성을 쫓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술 먹고 기분 안 좋으니까 여자를 쫓아가요? 좀 습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하나의 어떤 자기에 대한 기분의 감정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네. 합리화되는 핑계를 대기도 하거든요. 네. 자, 이 사람은 봤었을 때 습관적 범죄의 유형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여성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밤에 누군가가 쫓아온다면 네. 이 스트레스 상당히 심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혐오 그리고 또 유사 상황에 대한 공포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의 문제는 아니다. 네.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네. 술만 먹으면 또 했다라고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털어놓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도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 또 신림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주거 침입 부분이 좀 강해 보이긴 한데 두 번에 있어서 뭐 그런 행위도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이 아마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사람의 과거 혹시 전과 그리고 이 미해결 사건 중에서 혹시 이 사람 연루된 건 없는가 다 들여다보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주거침입 혐의만 받고 있는데 지금 폭넓게 보겠다고 하는 것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이 성적인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공의 장소에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법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여성들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적 목적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전과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루되어 있었던 다른 사건 거기에다가 이 사건을 특히 또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쉬운 것이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서 9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이제 두 여성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저 남성을 검거하게 됐습니다만 저 두 번째 피해를 보신 그 여성분요, 물론 천만다행으로 이 사람 검거됐지만 저 여성분 하마터면요, 이 남성이 흉기라도 만약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직접 제지를 아까 하는 과정이 잠깐 나왔잖아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만약에 저 사람이 폭력성이 정말 강했다고 한다면 주먹으로 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진짜 112로 신고를 하시고요.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CCTV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대항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물론 여성분 잘하신 거예요. 저희가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잘 하셨는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적극적 대응보다는 인상착의를 꼼꼼히 메모해 둔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더 나을 것,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이 오싹했던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